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식품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1-1 과목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식품 첨가물의 잔류 허용량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이 체중 1kg당 10mg 이하인 첨가물을 어떤 식품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체중 60kg인 사람이 이 식품을 일일 500g씩 섭취하려고 하면 이 첨가물의 잔류 허용량은 식품의 몇 퍼센트가 되는가?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0.12% 이하, 2번 0.17% 이하, 3번 0.22% 이하, 4번 0.27% 이하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0.12% 이하입니다.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중 60kg에 1kg당 10mg을 곱하면 일일 최대 섭취 허용량은 600mg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500g의 식품을 섭취하므로 잔류 허용량은 600mg을 500g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0.12%가 됩니다. 이 값은 해당 식품 속에 첨가물이 최대 0.12%까지만 남아있어야 안전하다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인수 공통 감염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2번 탄저, 3번 급성 회백수염, 4번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급성 회백수염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합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진드기를 매개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고 탄저는 소나 양 같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됩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즉 사스도 동물 유래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반면 급성 회백수염, 즉 폴리오는 사람 간 분변 구강 경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신경계 질환으로 동물과의 연관성이 없어 인수 공통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COD에 관한 문제입니다. COD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COD란 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말한다. 2번 BOD가 적으면 COD도 적다. 3번 COD는 BOD에 비해 단시간 내에 측정 가능하다. 4번 식품 공장 폐수의 오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2번 BOD가 적으면 COD도 적다입니다. COD는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해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량이고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량입니다. 두 지표는 측정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BOD가 낮더라도 화학적으로 산화되는 물질이 많으면 COD는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OD가 적다고 해서 COD도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닙니다. COD는 BOD보다 측정 시간이 짧아 신속한 오염도 파악에 유리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인수 공통 감염병의 병원체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원체에 따른 인수 공통 감염병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세균 빼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2번 세균 빼기 결핵, 3번 리케차 빼기 큐열, 4번 리케차 빼기 일본 내염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리케차 빼기 일본 내염입니다. 리케차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로 진드기나 이 같은 절지동물을 매개로 전파됩니다. 큐열은 리케차의 일종인 콕시엘라 버네티가 원인균으로 올바른 분류입니다. 반면 일본 내염, 즉 일본 내염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신경기 질환으로 리케차와는 병원체 종류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내염을 리케차 질환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육류 가공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육류 가공 시 생성되는 발암성 물질로 발색제를 첨가하여 생성되는 유해물질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나이트로사민, 2번 아크릴아마이드, 3번 에틸카바메이트, 4번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나이트로사민입니다. 햄, 소시지 등 육가공품 제조 시 선홍색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염이나 질산염 같은 발색제를 첨가합니다. 이 성분이 고온 조리 과정에서 고기 속 아민유와 반응하면 나이트로사민이 형성됩니다. 나이트로사민은 강력한 발암성 물질로 특히 위암, 식도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탄수화물 식품의 고온 가열 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훈연이나 직화구이 시 생성되는 물질로 나이트로사민과는 생성 경로가 다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식품 첨가물 중 산화 방지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 첨가물로 산화 방지제를 사용하는 이유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산패에 의한 변색을 방지한다. 2번 독성 물질의 생성을 방지한다. 3번 식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4번 이산화물의 불쾌한 냄새 생성을 방지한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3번 식욕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입니다. 산화 방지제는 식품 속 지방이나 유지가 산소와 반응해서 산패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패가 진행되면 변색이 일어나고 과산화물 같은 독성 물질이 생성되며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산화 방지제는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식욕 성상은 향미료나 조미료의 역할이지 산화 방지제의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정답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식품 위생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식품 위생 검사를 위한 일반적인 채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깡통, 병, 상자 등 용기에 담아져 유통되는 식품 등은 반드시 개봉한 후에 채취한다. 2번 합성 착색료 등 화학물질과 같이 균질한 상태의 것은 여러 부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대장균이나 병원 미생물 같은 경우와 같이 목적물이 불균질할 때는 한 개 부위에서 최소량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식품에 의한 감염병이나 식중독의 발생 시 세균학적 검사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4번 식품에 의한 감염병이나 식중독의 발생 시 세균학적 검사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이다입니다. 용기에 담긴 식품은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채취해야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성 착색료처럼 균질한 물질은 소량만 채취해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미생물은 식품 내 불균질하게 분포하므로 여러 부위에서 충분한 양을 채취해야 검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세균 검사 시에는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합성 수지와 위생 문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포르말린을 축합시켜 만든 것으로 이것이 용출될 때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합성 수지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페놀 수지, 2번 염화비닐 수지, 3번 폴리에틸렌 수지, 4번 폴리스티렌 수지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1번 페놀 수지입니다. 페놀 수지는 페놀과 포르말린, 즉 포름알데히드를 축합 반응시켜 만든 열경화성 합성 수지입니다. 식품 용기나 조리기구에 사용될 경우 특히 고온이나 산성 조건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독성 물질로 구강 먼막 자극, 소화기 장애, 발암성이 있어 위생상 주요 문제가 됩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나 산성 음식을 멜라민 식기에 담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문제는 쥐와 관련되어 감염되는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쥐와 관련되어 감염되는 질병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신증후군 출혈열, 2번 살모넬라성, 3번 패스트, 4번 폴리오입니다. 여기서 정답은 폴리오, 즉 폴리오입니다. 쥐는 다양한 감염병의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신증후군 출혈열은 쥐의 배설물에 포함된 한타바이러스가 원인이고 살모넬라성은 쥐의 배설물에 오염된 식품을 통해 전파됩니다. 패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벼르기 매개체입니다. 반면 폴리오, 즉 소아마비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한 사람 간 분변 구강 경로로 전파되며 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쥐와 관련되어 감염되는 질병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기사 관연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듀 채널에 가시면 더 많은 기출문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